기자 수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키워드로 매주 시사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SBS 기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라디오. 여기는 기자 수첩입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의 아나운서 이가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약칭 민생소비 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민간 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7월 1차 신청과 지급을 진행했던 것에 이어 이번 달 22일부터 2차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에 1차 소비 쿠폰은 국민의 약 99%가 받기도 했죠. 이재명 정부가 소비 쿠폰과 함께 내건 전 국민, 누구나, 간단이라는 슬로건은 열광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라디오에선 민생소비 쿠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소비 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한 민간 경제 회복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다만 소득 상위 30%를 제외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존재하죠. 1차 민생소비 쿠폰의 경우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급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그 외 국민은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겐 3만 원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겐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국민 모두가 제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으며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의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받은 소비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 10만 원은 소득 상위 10%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되죠.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개인의 소비 여건에 따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내수 진작 효과를 위해 2024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죠. 그러나 당시의 윤석열 정부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9일에 의결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민생 소비 쿠폰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10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에 경기 진작과 소비 승수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이에 7월 4일 당초 선정한 예산보다 많은 12조 1,709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국민 현찰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이 현실화된 거죠. 민생소비 쿠폰은 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목표를 충실히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경기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의 실제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6월 대비 7월에 2.5% 증가했습니다. 내구재가 5.4%, 준내구재가 2.7%, 비내구재가 1.1% 증가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경기회복 정책의 효과라고 판단했죠.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지출 전망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본 지표는 6월 108.7에서 7월 110.8로 2.1만큼 상승했는데 경기 회복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8월 물가 상승률은 1.7%, 9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드러내며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이 가장 빛을 발한 부분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 쿠폰을 지급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한계 소비 성향은 추가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소비 쿠폰으로 생활 필수품과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경기 침체기에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형마트 등 고수인 매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건데요. 대전의 한 전통시장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A씨는 소비 쿠폰의 발급 이후 손님도 많이 늘고 매출도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횡했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반갑다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죠. 그러나 민생 소비 쿠폰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발행에 따른 지역 재정 적자가 바로 그것인데요. 서울시는 2차 쿠폰 발행을 위해 3,500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남은 예산이 없어 새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203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형편이죠. 대전시는 187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하면서 재난안전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재정으로 2차 소비 쿠폰을 발행할 수 없는 강원도는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또한 민생 소비 쿠폰 정책이 국민을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기성 현금 지원은 내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식료품 중심의 소비를 촉진해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 13조 원의 예산을 장기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 서비스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겁니다. 쿠폰 사용의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소비 쿠폰 제한 업종 매장이 편법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제한 업종인 성인용품점을 의류 매장으로 등록하거나 매출 30억 이상의 매장에서 다른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소비 쿠폰으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제도의 취지를 퇴색한 경우이죠. (651조) 대한민국의 2025년 국가 예산입니다. 민생 소비 쿠폰으로 편성된 약 13조는 국가 예산의 2%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화폐가 단순한 풀어놓기 전략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수첩. 지금까지 제작 안상준, 기술 박혜진.
진서. 진행의 이가연이었습니다. SGBS. 여기는 여러분의 서강 방송입니다.